예, 지금 유튜브나 각종 정치 평론 칼럼 이런 걸 보면은 친미와 친중 사이에 국민에게 어느 한쪽으로 이제 가야 한다. 특히 이제 겉으로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는 친중으로 가지 말고 친미로 가야 한다. 친중으로 가는 건 반역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주장, 나쁘게 말하면 선동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논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편 논객에서 뭐 친미에서 친중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죠. 이제 다만 그냥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관계 그거에 대해서 뭐 할 말 하자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자 그런 식으로 또 상대방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이른바 보수라는 사람들은 친미가 분명히 친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탄생과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의 그런 존재의 어떤 바탕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성향의 정권이든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이것이 아니면 대한민국 자체가 존재하기가 참 힘겹겠죠 이제.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런데 지내왔는데 이제 우리가 뭐 완전한 친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자꾸 이렇게 주장해서 친중보다 친미가 낫다 이렇게 얘기할 그럴 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에 우리 국민들은 너무 이렇게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왜 친미를 해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영어를 열심히 배우자는 겁니까?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자는 겁니까? 물론 이제 중국의 이제 공산당 집권후에 우리 국가와는 이제 6.25 때도 전쟁을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입장에서 봐도 중국 공산당 정권은 원나라 청나라와 같은 중국 비주류 그런 쪽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통 중국 문화 정권이 아니고 이제 우리 중화주의를 이제 역사와 전통으로 했던 우리 전통 가치하고도 좀 어긋난 그런 정권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랑 그 자체는 우리가 몇천 년 동안 같이 이제 살아왔고 우리의 이제 어떤 정치적인 것만으로는 판가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 국민 전체 보고 반중하라, 중국을 적으로 삼으라 이렇게 가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이제 조선시대에도 청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우욕을 주고 이렇게 삼전도의 굴욕을 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통칭은 중국이죠 당연히. 하지만 청나라는 이제 중국의 한족 민족이 아니라 공산당과 같은 비슷한 식으로 중국의 이제 비주류한 민족이었죠. 하지만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이제 전체를 지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선은 중국과 긴밀한 교류를 하게 되고 비록 중국 정권을 겉으로 자기네들 우리끼리는 중국 정권을 이제 경멸하고 오랑캐 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바깥으로는 힘으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는 이제 중국과 우호 관계를 갖고 국민들은 계속 중국과 교류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후반에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노골적인 반미를 하자 이건 한국의 역사적으로 봐도 있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친미 친중 둘 중에 둘을 동일전선에 놔서 자꾸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국민을 정말 속이는 하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런 속이는 그 반으로 나누는 그림은 전에도 했었죠. 그런데 국민 대다수는 이제 가까운 그 중국 이쪽하고 교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오가는 거는 그렇게 비용이 들거나 뭐 큰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이제 중국에는 열몇 번을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여행과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일본 여행도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중들은. 그런데 일반 민중들이 중국, 일본 많이 오가고 이제 이웃나라와의 교류를 긴밀히 하는 것은 이 국가의 상류층한테는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도 원교 근공이라고 이제 바깥
멀리 있는 나라와 교류하고 가까운 나라는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 나라가 더 이제 국민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그때의 나라의 주인은 왕과 제후였으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단합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죠. 근데 오늘날은 민주국가니까 국민들 보고 그러니까 이웃나라와 적대시하라 이렇게 자꾸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국가의 지도층은 일본, 중국과 국민들이 서로 통하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건 국민을 속이는 범위 안에서이고 우리나라는 명색이 민주국가니까 겉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일본, 중국과 무조건 적대시하라 이런 거는 이제 뒤로는 자꾸 그렇게 하겠지만은 결국 이렇게 부추기는 것 자체가 자기들 기득권층의 이득을 위한 거고 이게 좌파 진영, 우파 진영을 떠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일본에 좀 가까운 원래 이제 친일파 후손이라고 이제 좌파 측에서 얘기하는 우파 쪽 인사들도 지금은 그러니까 친미만을 강조하죠. 친일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명박 정권은 그 진보 정권도 하지 않은 독도 방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본과 각을 세웠고 박근혜 정권은 그 위안부 정권 10여 년 진보 정권도 가만 놔뒀던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아베와 등을 돌리고 그런 식으로 우파 정권이란 쪽도 일본과는 이제 구실이 있으니까 이쪽 사람들한테도 이제 우리도 너희들 못지않게 우리도 친일 아니고 우리도 반일한다, 애국심 있다 이런 거를 과시하는 효과도 있고 좌파 그리고 이 우파 지도자들이 반일을 하면은 자기들도 유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자기들 자손은 자기들 가족은 미국과 교류하면 하고 미국을 갔다 오려면 제가 한 20년 전에 한 50만원 들었는데 한번 가는 차비가 지금은 한 500만원 들겠죠. 그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은 상당히 상류층이어야 되죠. 아니면 상류층에 굉장히 아부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연수를 보내준다든가 유학을 보내준다든가 그래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 체제를 위해서 국민들이 미국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좋은 상류층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고 그것을 여태까지 우리는 국민에게 영어만 주로 주어라고 가르치고 이제 한자는 안 가르치고 그것도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파 지도자란 자들이 이제 이 반일을 같이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좌파 지도자는 뭐 당연히 자기들 이익으로도 이제 반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쪽은 이제 또 대충 유럽이라고 봐야죠. 유럽 좌파들. 그러니까 일본이 싫어가지고 제 친구 중에 한 사람도 미국이 싫어가지고 미국은 매판 자본 저보고도 미국 유학 가지 말라 그러고 프랑스, 유럽, 독일 그런 유학만을 이제 의식화됐으니까 그런 강조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좌파 상류층은 지금 유명한 논객도 독일인가 그런 쪽 유학파 출신이고 그 외에 송두열 교수 기타 등등 이쪽 물론 이제 이쪽 유학함에 가서도 그런 건 있습니다만 주류는 이쪽 유학파죠. 그러니까 좌파는 이제 대륙지 아니니까 이제 중국이나 유럽 쪽에 상대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근데 좌파 측에서도 당연히 상류층은 유럽을 통하고 이제 서민층은 중국 물론 서민들을 일본 중국 오간다고 해서 이념 구분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서민은 이념 따위 그런 거 정치 지형 따위 상관없이 중국과 일본과 당연히 일본과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 민주정권이고 국민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좋은 정권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그런 인기 편성으로 이제 반일 구호를 외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전부 국민을 위한 좌파는 물론이고 우파 지도자이면서도 반일을 외치는 자들은 이게 그런 서민들의 기회의 균등 이런 거에 면에서 이제 아주 그냥 몹쓸 지도자이니까 어떤 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얘기할 때
그 친미냐 친중이나 가지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그렇게 국가적으로 그렇게 참 모호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국민은 전반의 교류와 이런 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이제 외교이고, 그러면서 일본과 만약에 중국을 정 걸까 자기는 우파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이쪽에 미국에 친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말이 진실되게 하려면은 그 자꾸 미국만 외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본을 이제 싫어하는 그런 거는 이게 만드는 건 이쪽에 말에 그대로 동조해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일본에 거리를 두게 하는데, 미국, 일본, 대만 글자가 좀 어려워서 그냥 대만이라고 씁니다. 대만 이쪽하고 정 자기가 중국과 공산당을 싫어한다면 일본, 대만도 미국과 똑같이 혹은 미국 그 이상으로 우리 국민이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을 똑같이 강조해야 진정 국민을 위한 이제 정치 지도자이거나 논객이거나 그런 사람이고, 미국만 강조하는 자는 이거는 아주 위선자고 통미 기득권층의 개이고 이제 국민들의 삶과 중국에 오가는 중소기업인 상인들 뭐 기타 많은 사람들 그런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쪽 사람들이 이제 좌파 이런 사람들이 반일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이미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교류에 큰 문제를 생겨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이제 좌파 지도자 상류층과 달리 일본과의 교류로 많은 생활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잠재적인 청년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취업이 잘 안 되면 일본에서도 많은 취업을 문호가 열리고 그런 젊은이들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곳인데 자꾸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심어주려고 하는 이들 이제 좌파 진영, 자기 진영 논리 때문에 일본을 자꾸 이제 거리를 두게 하는 거, 그거는 하여튼 논리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지만 논리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럼 그 대신에 물론 친중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렇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들은 또 그런 얘기는 또 안 하죠. 이제 자주성만 얘기하고. 하여튼 간에 우리 국민 서민은 이게 중국과 일본과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가지고 거리를 두고 멀게 하려는 좌파 우파 정치인 논객들을 경계해야 되고 그들의 말에 소속되지 말고 이 한국이라는 좁은 땅에서 폭을 넓혀서 그리고 사비가 많이 드는 이런 미국과 유럽만을 동경하지 말고 언어가 다른 중국과 일본에서도 많은 기회를 찾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논리로 이제 이쪽에 가까워져야 한다, 이쪽에 가까워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편리할 대로 그러니까 일본, 미국, 대만 이런 세트로 이런 해양 세력에 가까워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기 위해서 일본과 대만은 감춰버리고 미국만을 주장한다든가 혹은 이쪽도 이제 이쪽으로 자기네가 이쪽으로 가까워진다 하는 주장을 이제 솔직히 하지는 않고 괜히 이제 70년, 80년이 지나는 일본 일제 지배를 자꾸 들고 나와가지고 반일 감정을 일으킨다든가 이쪽 진영 이런 여자들은 정치이든 논객이든지 앞으로 국민들은 똑똑히 찾아내 봐가지고 그들의 주장이 결국은 자기네들 상류 기득권층 그런 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수작이고 국민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런 이웃나라와의 교류 이런 것 물론 이제 상류층 입장에서 봐서는 이웃나라와 교류가 심해지면 국민 다루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고충. 하지만 현대는 민주국가이니까 그런 거 어려우니까 그 대통령 국회의원 다 그러니까 대우를 받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일 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 그냥 간단한 구호로 되는 일 같으면 그거 누가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하여튼 이런 이제 양쪽 진영의 어떤 그런 국민 기만적인 구호에 넘어가지 말고 중용을 지키고 많은 기회를 얻고 그리고 이웃나라와의 교류를 계속 최대한 이용하고 그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